네, 11대 경기도의회 의원들을 만나서 지금까지의 성과와 향후 활동 계획 들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 소속 이자형 의원과 말씀 나눠보죠. 경기 총국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이자영 의원입니다. 네, 제11대 경기도의회가 개원한 지 1년이 됐습니다. 1999년생 MZ세대로 최연소 도의회 의원으로 의회에 입성하셨는데요. 교육행정위에서 지난 1년간 활약하셨습니다. 지난 1년간 정치하시면서 느낀 소회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며칠 전 7월 1일은 경기도의원으로 임기를 보낸 지 1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면서 다시금 정치의 역할과 그 힘에 대해 고민해 볼 수 있었는데요. 특히 냉정과 열정 사이의 온도차를 조절하는 법을 배우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처음 의회에 입성하고 도민께서 주신 권한을 잘 사용하기 위해 매 순간 열정의 의지를 내비쳤지만 열정만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순간도 분명 있더라고요. 열정도 물론 중요하지만 정치라는 여러 이해 당사자들이 얽혀있는 상황에서 현실을 직시하고 냉정한 판단을 내려야 할 때도 있거든요. 그리고 내려진 판단에 대해서 다양한 당사자들을 설득해내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그 온도차를 잘 겪어내면서 냉정과 열정 사이를 오가며 균형감 있는 정치를 펼쳐나가겠다고 다짐했고 앞으로도 겸손한 자세로 의정활동 이어나가겠습니다. 네, 올 초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교육행정위 활동 계획으로 다양한 교육 가족들을 만나서 소통하는 한 해 만들고 싶다. 이런 포부를 밝히셨는데 계획대로 잘 되고 있습니까? 네, 이번 상반기에 다양한 교육 가족을 만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경기도교육청 학생인권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여 학생 당사자들로부터 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현장에서의 노력을 들을 수 있었고요. 학부모회와 학교 운영위원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지역 공동체와 유기적으로 연계하면서 학부모들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또 교육 현장에서 노력하고 계신 다양한 교육 공무직원분들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학교 시설 미화원부터 급식 조리 종사자, 초등 돌봄 전담사와 연계형 돌봄 자원봉사자를 만나기도 했고요. 학교 사회복지사를 만나기도 했습니다. 느낀 점은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100년 대계를 만들기 위해 정말 많은 분들께서 교육 현장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노력해주고 계신다는 점입니다. 아무리 새롭고 좋은 정책을 만들어도 이분들이 없으면 교육 현장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없거든요. 서로의 역할만 다를 뿐이지 더 나은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해주고 계신 것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저는 그분들이 제 역할에 충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네, 최연소 도의원으로 지난 1년간 의정활동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 어떤 순간이 가장 기억에 남으십니까? 저는 학교 시설미화원 분들과의 근로환경 개선 정담회가 가장 기억에 남아요. 당시 한 미화원 분께서 방중 근로한 내역이 담긴 급여 명세서를 제게 보여주셨는데요. 방학 중에 근로해서 번 돈이 세금을 제외하고 나니까 5만 원 남짓이었습니다. 월 5만 원으로는 먹고 살기 힘들다라며 보이시는 눈물에 정말 저도 가슴이 아팠고 울컥한 나머지 정담회 현장에서 함께 눈물을 흘리기도 했는데요.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고 계신 시설미화원도 우리의 소중한 교육가족이며 적어도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근로조건 속에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정담회 이후 행정감사를 통해 학교 시설미화원의 엄격한 근로기준과 처우 개선 등에 대한 부분을 지적했고 끊임없이 도교육청의 노사협력과와 협의하며 진행 상황을 공유받았습니다. 현재는 도교육청과 노조 간의 협상을 통해 개선안이 마련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현실성이 없었던 단위당 청소시간 기준표를 삭제하고 청소시간 및 범위가 완화되었습니다. 둘째,
신규 채용과 재계약 시 업무와는 무관했던 유연성 검사는 선택으로 지정함에 따라 체력 검정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셋째, 근무 시 피복비를 학교별로 자체적으로 편성하여 지급할 것을 의무화하였습니다. 이처럼 시설 미화원의 근무 환경이 조금씩 변화하는 모습에 기뻤고 현장의 목소리와 의회의 목소리를 반영해주기 위해 함께 노력해주시는 도교육청 노사협력과에도 감사한 마음입니다.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권리를 지키기 위해 저는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을 했을 뿐인데 이후에 문자를 많이 받았어요. 우리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주고 함께해줘서 고맙다 라는 내용을 받아보면서 정치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네, 얼마 전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경기도 고등학교 현장 실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른바 다음 소희 방지법인데 어떤 내용이 들어있습니까? 고등학교 현장 실습생들의 안전한 실습 여건을 보장하기 위한 내용들을 새롭게 담았습니다. 먼저 학생의 경우 현장 실습 중 산업재해 위험이나 신체적, 정신적 위험을 느낀다면 현장 실습을 거부, 중지, 대피할 수 있다는 조항을 담아 학생들의 권리를 보장하고자 했습니다. 학교장과 교육감은 현장 실습 산업체의 산업안전보건교육 실시와 산업재해 예방과 처리가 미흡한 경우 혹은 현장 실습의 계약 위반이나 부당한 개요가 발생했을 때 즉시 현장 실습을 중단시키고 학생 상담과 보호 조치를 해야 한다라는 조항을 담아 책임의 의무를 강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장 실습 운영위원회 구성을 기존 9인에서 15인 이내로 확대시키고 운영위원회 학생과 노무사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조항을 담았습니다. 이는 기존의 학생들이 참여하지 않았던 것과는 달리 교육 주체로서 직접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2016년 전주 콜센터 사망사건, 2021년 여수 현장 실습생 사망사건 등 직업계고 학생들의 사건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고 학생들의 안전 보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을 통해 현장 실습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 및 노동 착취, 인권 유리를 막고 학생들이 안전한 학습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의무와 책임을 다하기 위한 그 시작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안 가운데는 경기도 가족 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있습니다. 이것도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 조례안은 이른 나이에 아픈 부모를 간병하고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만 34세 이하 아동, 청소년, 청년을 지원하는 조례입니다. 2021년 대구 간병살인 사건 이후로 가족돌봄 청년 이슈가 조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경기도에서는 대상자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조례 제정을 통해 도내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의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고 그들이 돌봄 서비스 및 가사 서비스, 심리 및 정서 상담, 직업훈련 및 취업, 문화체육활동 지원 등 맞춤별 제도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조례 발의 과정에서 실제 가족돌봄 청년 당사자를 만나 어려움을 청취하는 자리를 가지기도 했고 입법 중에는 제가 살고 있는 광주시에서 20대 가족돌봄 청년이 아프신 부모님과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너무도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조례를 통해 가족돌봄의 상황에 놓인 청소년 및 청년들이 물질적, 정신적으로 겪는 극심한 어려움과 부담감을 경기도 차원에서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는 키다리 아저씨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최근 전국에서 가장 심각한 경기도 과밀학급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국회의원 모임과 또 도의회 교육기획위가 공동 주최로 2차 토론회를 열고 초당적인 협력을 약속했는데요. 어떤 성과들이 있었습니까? 네, 전국적으로 출산율 하락과 함께 전체 학령 인구는 감소하는 추세지만 경기도는 각 지역의 대규모 택지 개발 사업과 300세대 미만의 소규모 개발 등으로 인해 학생 수가 증가하고 있는 특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는 2021년 7월 학급당 28명 이상을 과밀학급으로 지정하였고 경기도 교육청도 이에 발맞춰 교실 전환, 증축, 학생 배치 기준 조정 등을 추진했으나 여전히 충분히 해소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많은 학생들이 몰리다 보니 교육 수요에 비해 원활한 교육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해당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2차례의 토론회를 가졌는데요. 토론회를 통해 과밀학급의 지역별 사례를 공유하면서 다양한 과밀학급의 유형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므로 전반적으로 상황을 점검하고 함께 연대하기 위해서 경기도 의회 차원에서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TF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지난달 15일 제369회 도정질문에서는 임태희 교육감으로부터 과밀학급 문제에 대한 답변을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인구 급증으로 절대 부족한 경우에는 학교 신설 및 증축을 할 것, 배치적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는 지역의 경우 인접한 시군 간의 탄력적 배치를 할 것, 같은 지역 내 학교별 선호도 차이로 인한 과밀 과소의 경우 교육 여건 개선 및 인센티브 제공 등을 고려할 것을 그 답으로 얻었습니다. 단기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렵지만 앞으로 추가적으로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대안을 검토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네, 의원님께서는 비례대표로 두 의원이 되셨기 때문에 지역구가 따로 없지만 각별히 관심을 갖고 계신 곳이 광주시라고 들었습니다. 광주시의 교육 관련 현안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네, 저는 광주에서 자라면서 초중고 학창 시절을 보냈어요. 지금도 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지역 후배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교육 환경 개선에 관심이 많은데요. 다양한 교육 현안 중에서도 특히 신현중학교 과밀학급 문제에 관심이 많습니다. 오포 신현동에 위치한 신현중학교는 2016년도에 18학급 규모로 개설된 학교입니다. 이후 급작스러운 학생 수 증가로 현재 30학급까지 증설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학생 수 증가로 한 반에 32명 정도의 규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교육부 권장 사항인 28명을 훌쩍 넘는 수치죠. 광주시의 경우 신도시는 아니지만 소규모 주택과 빌라 단지가 많이 생기고 있어 정확한 학생 수 수요 예측이 어려울 뿐더러 인근의 능평동과 신현동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는 중학교는 신현중 한 군데뿐이어서 과밀 현상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광주시의 자구적인 노력으로 인근의 중학교 신설을 추진하고자 하지만 신설까지는 약 3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므로 당장 내년도 신입학생을 감당해내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난 도정질문에서 임태희 교육감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접한 시군 간의 배치적 유연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습니다. 탄력적으로 학구를 조정하여 광주 내 학교를 설립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인근에 위치한 성남의 중학교로 배치하는 것이지요. 시군 간의 탄력적 학구 조정과 학생 배치는 양 시군 간의 대승적인 결단과 초밀착적인 협력이 절실합니다. 무엇보다도 이해관계를 떠나서 우리 학생들을 우선시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큽니다. 결국 학교는 아이들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고 당연히 우리 아이들이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학습권을 보장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광주시의 교육 관련 현안 외에도 반드시 해결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교육 외에 교통 편의 증진에 대한 부분이 많고 이를 위한 노력을 하고 싶습니다. 그 예시로는 판교와 오포 지하철 8호선 연장입니다. 국지도 57호선의 상습적인 정체와 더불어 신현 능평 지역의 인구수 급증으로 인해 특히 출퇴근 시간에는 오포 터널부터 태직고개까지 차량 이동량이 많아 정체 현상이 극심한데요. 차량 꼬리물기로 인한 유턴 불가와 관련된 사고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차량 이동량을 보다 감소시키고 원활한 통행을 위해서 대중교통의 확충 및 지하철 8호선 연장에 대한 주민들의 열망이 강한데요.
현재 경기도 차원에서는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연구 용역 검토를 마치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사전 협의 중입니다. 도시철도망을 구축하는 데 있어 지난한 과정이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철도가 유치되어 주민들의 교통 편의가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경기도민들에게 어떤 정치인으로 기억되고 싶으신지요? 1,400만 경기 도민 여러분, 그리고 41만 광주 시민 여러분, 위대하신 도민의 선택 덕분에 제가 도의원으로서 임기를 보낸 지도 1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민의를 대변하겠다라는 처음 그 마음가짐을 잃지 않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오늘도 최선을 다해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도민분들께 힘이 되는 정치를 하겠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자형 경기도의회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